어제 오늘은 정말 총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6월에 퇴진할 거다. 이른바 아베 퇴진설이 지금 일본에 퍼지고 있다는데요. 그냥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군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까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혹시 모르는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한국인이시잖아요. 귀화. 예, 맞습니다. 완전히 귀화를 하신 한국인이십니다. 그러면은 투표도 당연히 하셨죠. 예, 했습니다. 당연히 하셨죠. 예. 우리의 총선 결과를 바라보는 일본의 반응은 어때요? 일본은 일단 그 언론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요. 뭐 많은 언론들이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빠질 것이다. 한국의 그 여당의 압승이라는 것은 그 대소 투표를 하면서요. 이거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큰 영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현지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경직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반응. 네네. 아니 일본이 먼저 꼬인 거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입장 바꾸기만을 기대하나요? 예, 그러니까요. 참 그게 좀 그런데 네. 아무튼 오늘 뭐 주제가 정치는 아니고 도대체 일본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건가? 지금 제가 뭐 일본 쪽에 좀 연락을 해서 예. 물어보면요. 그쪽에서는 자꾸 한국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한국 어떠냐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계속 전식으로 향하고 있고 잘 관리되어 있고 예. CNN라든가 그런 데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예.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근데 그러나 칭찬받고 있다는 거. 일본의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해서.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그거는 세계에서는 그 한국 것으로 도입하는데 예. 그러나 일본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검사를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한국은 잘 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이 시기에 한국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조금 보도가 나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떠냐면은요. 추가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하겠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두 자릿수였어요. 네. 거의 없었어요, 확진자. 그러던 네. 것이 갑자기 500명까지 나오니까 예.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네. 그래서 순식간에 확진자는 10,000여 명에 가까이 이르렀고 사망자는 191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네. 사실 200명 넘었습니다. 가장 새로운 동네로서는 201명 정도 사망자가.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본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을 워낙 자주 맞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다. 예. 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지난해만 봐도요. 네. 태풍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갔고 그런데 일본은 수해가 굉장히 많았고 100명 정도 수해. 10월에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베 정권은 거의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현재 아베 정권의 스탄스는 그런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러나 코로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스탄스는 그런 예. 식으로 국민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헌법에 긴급 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지난해부터
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예,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 조항이 없다. 없으니까 그것이 있어야 강력하게 일본 총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재해에 잘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러니 헌법 바꾸자? 그렇죠. 아, 그 얘기를 가고 싶은 거군요. 예. 헌법 바꾸자. 예. 그럼 그거 바꾸는 김에 뭐 그렇게도 네네. 바라는 군대 예. 가지는 문제 이런 거 다 네, 그런 거 해결하고 다 싶어서. 그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네. 본격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또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이 그 아닌 그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그 코로나에 대해서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대다 이런 토대. 식으로 그 하나의 그 준비 이 상황이다라고 자민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헌법에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마당에 이런 재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부러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강력한 것을 그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이해가 계속 되네요. 찾고 있는 것이고 논리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하에서도 독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히틀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자민당 안에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6월 퇴진설도 그런 바탕에서 그런 나오는 파단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약간 비뚤어져 가지고요. 아베가 올림픽까지 성공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선거에 이겨서 네. 사선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코로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가지고 예. 또 역시 그 한국하고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거는 아베 얼굴로는 안 된다. 아베 얼굴로는 우리 자민당 선거 못 치른다. 근데 그것이 자민당 간사장의 생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 니카이라는 간사장이 그 4월 14일쯤에 예, 아베 예. 신조 일본 총리하고 예. 면담을 했다고 해요. 예. 면담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기가 폐기가 전혀 없다. 폐기가 없다. 폐기가 없다. 아, 에너지 폐기. 예. 어. 예, 이것은 그 옛날에 2007년에 한번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 아베 정권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어디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뭔가 이 그 사실 군난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군난. 예, 군난 죄송합니다. 야, 이해했어요. 군난. 군난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니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언론들이 네. 보수 언론 네. 그리고 극우 언론들도 이제 아베 신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예. 그러니까 특히 또 한국을 그 뭐라 할까 진짜하면서 네, 네. 왜 아베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예.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극우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무토 마사토시라는 전 주한 일본 대사. 아니 원래 극우하고 아베는 통하고 하나인데. 손잡고 같이 가는 걸 예. 여태 알았는데 그러나 극우가 그 다음 정권을 잔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베를 갈아야 되는 거죠. 가차없이 버려요? 극우는? 근데 가차없이는 못하니까 조금씩 하는 거죠. 조금씩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6월 대진설이 있고, 근데 9월을 가지는 대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6월 이대로면. 퇴진설, 9월 퇴진설 다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지금 물론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많이 신문이라든가 예. 그런 데서 예. 자민당 안의 목소리로 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무슨 아베 총리는 벚꽃놀이 다니고 또 아베 총리 부인은 네네. 아베 총리는 SNS에다가 막 이렇게 무슨 애완견 안고 휴식 취하는 영상 올렸다가 네네. 비판받고 네네. 이것도 그러면은 그냥 생각이 없이 나온 행동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세요? 공익까지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공감력이 부족해요. 예, 공감 능력이
없다라기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그 연산이 올라간 즉시 네. 이게 프랑스였으면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유명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이 스물스물 정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개인 의견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 사태가 조금 수습되고 그게 아베 신조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기미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머지않아 뭔가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